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의 제2과목 농업재해보험 법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좋지 않은 겁니다. 벌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벌금이죠. 벌칙에는 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벌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좀 세네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자, 이 경우는 누구에 해당되냐면은 손해평가사 그리고 계약자, 이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벌칙입니다. 자, 보면은 금품 제공이죠. 금품 제공. 자, 이건 이제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구하여 받은 보험 가입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보험 금액보다 이제 과대 지급 평가 산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자, 요구를 하는 사람이나 요구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이제 처벌을 받겠죠. 그래서 금품을 제공하는 거 해가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습니다. 가장 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한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 모집인이죠. 모집인에게 이제 처벌하는 벌금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이거는 손해평가사입니다. 손해평가사에 해당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회계 구분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이거는 재해보험 사업자겠죠. 보험회사에 내려지는 벌금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지금 세 가지 형태로 나왔는데, 제일 지금 세게 나온 게 3년 이하 징역이죠. 거기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거는 시험에 나와요. 숫자로. 그 다음에 지금 1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에 해당이 되는지 또 두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해보험을 모집할 때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모집을 했다. 그 다음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죠. 자, 손해평가사도 해당되겠지만 또 물론 또 누구도 해당되죠.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손해평가인도 있죠. 손해평가인도 되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 자, 이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죠.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그랬으니까 물론 손해평가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벌금으로 지금 벌칙을 내려지는 경우는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이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기억 니은까지 하면은 네 가지가 되겠죠. 다 암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양벌 규정. 그러니까 양벌 규정이라는 거는 그거죠. 자, 보험회사에서 누가 잘못했다? 직원이 잘못했다. 직원,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위반 행위가 지금 나타난 거죠. 자, 그때는 이제 그 속해 있는 그 회사에게도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라,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다. 개인에게도 물론 처벌이 되지만은 그 회사에게, 법인에게도 처벌을 한다 이거죠. 자, 읽어보면요.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잘못해가지고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양벌 규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자,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거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 그런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소리죠. 물론 뭐 다 했다 그러겠죠. 근데 뭐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뭔지 아시죠? 벌금하고 과태료의 차이점은 과태료는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떼게 되죠. 그건 이제 벌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과태료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자동차 소유주가 있단 말이에요. 소유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를 운전했던 운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소유주하고 운전자가 되게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항상 이게 일치한다 그러면은 벌금형으로 가겠죠. 근데 자, 소유자가 운전한 게 아니고 그 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운전해 가지고 속도 위반을 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고 벌금형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소유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 대리하는 운전자가 위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과태료라는 말을 쓰는데 과태료는 지금 1,000만 원 이하짜리가 있죠. 1,000만 원 이하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자,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안매를 한 경우. 과태료 1,000만 원짜리가 가장 지금 높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 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 해가지고 1번 과태료 1,500만 원. 그건 무조건 아니에요. 과태료는 가장 비싼 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경우는 자,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법을 위반하여 보험 안매를 한 경우죠. 그러니까 아까도 벌금형에서도 재보험 모집자 중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재보험 모집자 중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한 경우였죠. 여기는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안매를 한 경우다. 아까 문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갑니다. 과태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잘 읽어봐야 돼. 2번. 재보험 사업자의 발기인 또는 설립인. 그 다음에 회사죠. 임원, 집행간부, 일반 간부 직원, 그 다음에 파산 관제인, 그리고 청산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 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해가지고 자, 이 경우는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니은번에 보면은 보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명령 위반. 이거 중요합니다. 자, 명령 위반은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은요, 그냥 500만 원 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자, 이게 이제 500만 원이고, 여기는 3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 다음 이제 표로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500만 원 이하 해놓고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명시하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가 500, 300, 20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뭔가 또 읽어봐야겠죠. 자, 첫 번째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안매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아닌 자입니다. 아까 재해보험 사업자이면서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뭐였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근데 여기는 보험 안내를 했는데 재해보험 사업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보험 안내를 위반한 거죠. 아까는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 됩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가보면은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 자, 여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요것도 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이와 같이 1,0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예전에 기출문제들을 보면은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 이런 것도 나오고, 자, 다음 사항의 과태료의 총 합이 얼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위반 사항을 그 문제에다가 제시해 놓고 그 과태료의 총 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전부 다 암기해야 되고, 또 그 위반 사항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출제 가능합니다. 이 과태료 지금 부과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죠. 과태료 부과를 어디, 경찰서에서 합니까? 아니죠.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재해보험 사업자도 지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부과를 어디서 하느냐.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쪽에서 이제 부과를 하겠죠. 근데 이제 유별나게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지금 여기서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지금 누구냐 알고 있어야겠죠.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금 처벌 대상이 어디냐, 요겁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보험업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도 이것도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이 어떤 거냐 이거죠. 자, 4번에 가보면은 1.2의 기억 디귿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과하고, 그리고 여기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로 적어 놓으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을 거예요. 자, 예제 문제를 보면요. 농업재해보험 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그랬죠. 자, 이거는 9회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이번 9회 시험에서 출제됐던 거.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그랬어요. 인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거냐. 자, 1번 보면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사. 이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고 뭐죠?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번에 보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재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재해보험 사업자. 이게 지금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가 모집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비슷하죠. 지금 들어보면은. 자, 보험업법을 위반해가지고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아까 뭐 그런 소리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재해보험 사업자인 경우와 재해보험 사업자가 아닌 경우 이렇게 지금 나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모집할 수 없는 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 자격증을 대여한 손해평가사, 이것도 자격 취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께 지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 해가지고 전부 다 설명을 했는데 이걸 표로 이제 정리를 해놨죠. 이게 별표 3 해가지고 표 3에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1000만원짜리가 제일 세다 그랬죠. 10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짜리가 가장 높은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자, 이 두 가지가 뭐였죠? 금융위원회에서 부과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징수까지 하겠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재보험 사업자예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죠.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안매를 하는 경우다 그랬죠. 자, 아까 500만원짜리 하나 있었죠. 500만원짜리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안매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죠? 재보험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죠. 위에는 재보험 사업자이고 여기는 재보험 사업자가 아니면서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보험 안매를 한 경우다 이거죠. 500만 원으로 조금 내려왔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상당히 좀 긴데 아까 다 읽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그러니까 이거 금지행위만 딱 외워놔도 될 겁니다만 금지행위는 300만 원, 명령 위반은 또 300만 원, 그 다음에 검사 거부는 200만 원, 그 다음에 거짓,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3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까지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벌금하고 과태료는 조금 기분도 좀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해놓고 과태료가 총액이 얼마냐 이것도 지금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몇 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태료 부과 금액의 총액이 얼마냐 출제가 됐어요.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벌금하고 그리고 과태료 금액하고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 앞에서 우리가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조건이 있었죠. 어떤 경우에 자격이 취소가 되는가 그리고 손해평가인의 위촉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해평가인이 뭐 잘못을 하게 되면은 역시 또 해촉이 되겠죠. 그 이제 위촉했다가 또 해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